반갑습니다. 제 13강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어떻게 지면 좋은가?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서점에 가면은 책이 가판대에 깔려있고 책꽂이에 꽂혀 있죠. 가판대에 깔려있는 보면은 그 제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보고 그 책을 고르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제목이 선뜻 와닿지 않으면은 손이 쉽게 가지가 않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의 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이 소설에서도, 물론 소설뿐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제목을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그 깊이가 다르죠. 소설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형편없거나 좀 본문하고 거리가 먼 이상한 제목이면은 독자들은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소설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그 표지가 있으면은 제목이 좀 안 좋아도 일단은 어떤 내용인가 읽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그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그 표지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그 작품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소설 제목이 안 좋으면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죠. 물론 그 소설뿐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희곡도 마찬가지고 예술 분야 더 나아가서 뭐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과 성질과 모양과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거나 기억이 오랫동안 간직되죠. 고슴도치, 이 가시가 많은 것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소설에서도 그 주제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인물에 따라서 제목을 짓는 방법이 있죠. 소설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제목 짓기가 어려우니까는 그냥 본문의 일부를 갖다 댄다거나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소설도 그런 제목 짓는 경우, 소설도 그런 제목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백두산에서, 그러면은 물론 배경이 백두산이니까는 이 소설이 백두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겠구나 는 알게 되겠죠. 하지만 백두산에서 춤을 췄는지 전쟁을 했는지 천지 연못을 보고 감상했는지 약초를 캤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백두산의 약초 이렇게 한다면은 백두산 약초가 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피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추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시에서 객관화된 시적 대상을 추상화 시켜야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약속, 꿈, 시간, 그리움, 고독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했고 그냥 모호한 발언, 추상적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발언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모호할 때도 추상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설, 기본적으로 소설의 그 제목을 지으려면은 작품의 그 핵심적인 그 요소를 담아야 됩니다. 제목을 보고, 아, 이것은 어떤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본문하고, 제목하고, 그 연관화 됐을 때 더 깊숙이 빨려들게 되죠. 물론, 제목을 낯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낯설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안 읽다의 반대말이 낯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식으로 소설 제목도 짓죠. 시에서 낯설게 하는 그 수법처럼.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건, 어떠한 식으로든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그게 본문하고는 연결이 돼야 된다. 낯설게 한다 해서 그냥 뭐 시 쓰는 것처럼 뭐 추상적 관념을 갖다 붙여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이게 작가만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소설의 제목은 얼굴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실체가 존재하잖아요. 소설도 제목을 부르면 반드시 그 본문 내용하고 연상이 되거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제목을 짓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이 그것입니다. 소설의 핵심 요소를 담아라. 그것은 이제 소설 제목에 짓는 그 기본 바탕이고, 기본 바탕에 이제 어떤 그 제목을 짓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그 기술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제목을 짓는 것이 좋은가? 할 때 뭐 호기심을 자극하라.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생긴 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바나나 이런 것처럼 도대체 이 소설이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때 우리는 그 책을 들게 되죠. 그때에도 호기심하고 본문 내용하고 전혀 다르면 안 됩니다. 본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호기심이 가는 제목을 정하라는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 흔히 딱 한 번 듣고 기억하기 쉬운 아파트가 많죠. 근데 그 영어 사진에 나오지 않는 그 합성 영어를 해서 고급 아파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소설 제목을 어떻게 짓는 건가? 대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제목 때문에 소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저 어떤 그 문혜지의 장편 소설이 이제 한 문장, 그녀라는 것 때문에 그 소설 전체적인 내용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키워드가 된 거죠. 물가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런 문장이 우연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제목을 정해놓고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소설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제목을 수정하게 되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의해서 소설이 움직이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는 주제에 의해서 제목이 나오는 경우죠. 다 장단점이 다 있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쓰면은 그 주제성이 깊죠. 그 반대로 써놓고 작품을 완성해놓고 제목을 정하면은 그 주제하고 걸맞는 이런 그 제목이 나오겠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책상 앞에 벽지를 붙여놓고 모조지를 붙여놓고 쓰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떠오릅니다. 계속 떠올라요. 그때마다 메모를 해두고 이제 완성한 다음에 써놓은 거 이제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소설에 나오는 배경에 따라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묵호라든가 아니면은 산보 가는 길이라든가 파주 이런 것처럼
그 배경을, 그 핵심 배경을 제목으로 정하는 법. 그것도 핵심 주제와 근접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인공의 이름. 빨간 머리엔 돈키호테 뭐 이런 것처럼 주인공의 이름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이 뭐 영자다. 그러니까 영자가 어떤 여잔가. 일단은 호기심과 좀 더 이제 소설의 그 내용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캐릭터를 너무 살리다 보니까는 그 보수적인 인물들이 쉽게 해서 뭐한 말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감동이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 라인을 짤 때라든가 아니면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을 어렵게 만든 사람, 주인공을 조언해주고 좋은 길을 만든 사람.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소설의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갈등의 그 요소가 되니까는. 그런데 주인공 이름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공 쪽으로만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갈등 그 요소들이 좀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을 짓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소설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인데 분실 누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아니면 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 소설의 중요 사건을 이제 소설의 제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케네디 암살 사건 같은 경우, 워터게이트 이런 거 보면은 다 중요 사건을 사건을 갖다가 제목으로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충 제목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느낌을 안고 소설을 읽기 때문에 좀 더 친근감이 있고 공감이 좀 잘 되죠. 소도구. 소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소도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년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무슨 책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목을 정하는 것도 좋겠죠. 소도가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독자들한테 쉽게 적응이 되죠. 또 뭐냐면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문장 이제 그런 걸로도 제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목을 짓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많겠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AI가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제목 생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설 제목 생성기. 그걸 들어가 보면은 소설 제목뿐이 아니고 상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체 이름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브랜드 지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소설 제목 짓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노동 사건이다. 그러면 노동법이라든가 사주, 조합원, 데모, 임금 인상 이런 키워드를 주면은 생성기가 수많은 제목들을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합을 해서 하나 내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 소설도 있고, 이제 AI 작곡, 작사,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해주는 제목, 그것이 뭐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지금은 AI 시대니까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자원고지 1천장이라 공을 들여서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들고 참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혼자 고통스럽게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완성한 소설인데, 그럼 제목까지 그 작가가 지어주는 게 좋지. 그 생성기를 통해서 뭐 몇 초 만에 만든 제목이 과연 내 영혼에 깊이 나올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보면은 뭐 그 AI 생성기가 길어야 30초, 40초면은 뚝딱 나오잖아요. 최하 6개월 정도의 소설을 썼는데 AI 생성기로 30초 만에 제목 뚝딱 해놔서 일반 그 독자들이야 제목 좋겠네, 제목 좋다고 제목 하겠죠. 소설은 완성하고 나면은 독자의 몫이죠. 하지만은 독자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실체고, 소설의 영혼은 작가가 갖고 있잖아요. 자기의 부신과 같은 그 소설 아닙니까? 거기서 6개월 동안인가 쓰게, 참, 공들여서 썼는데, 뭐, 뚝딱 해갖고 제목하면은, 책을 볼 때마다 좀, 약간의 좀 뭐, 허전한 감정이 없지 않을까.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목을, 자기가 지는 게 좋다. 생성을 해봐도 왔다간 제목도 안 떠오르고, 그러면은, 고개를 들고 책꽂이 앞으로 가십시오. 책꽂이 앞에 가면은 그 책장에 그 수백 권의 그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 제목들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굳이 내 소설은 이런 소설이니까는 이런 제목이어야 된다 하고 머릿속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 제3자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소설인데 제목이 뭐라면 좋겠느냐 해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적어도 AI가 한 건 아니잖아요. 제목을 뽑아보면 한 권의 그 소설이 완성이 됩니다. 한 권의 소설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간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작품, 제일 첫 작품에 대한 애증과, 왜 애증이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훌륭해, 최고야, 이렇지 않지요. 이건 좀 더 그때 잘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빼고 저런 부분 넣었을 건데, 끊임없이 후회를 하게 되죠. 또 후회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작가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작가는 항상 진화되잖아요. 처음에 쓸 때하고 첫 작품 낼 때하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문장이 늘었고 어떤 생각하는 힘이 늘었고 소설 기법이 늘었는데 첫 작품이 뚜렷하게 딱 오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애증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출간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당장 출간을 하지 않고 이게 원고를 묵혀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간을 하기 전에 보통 한 1년 이상 이렇게 묵혀둡니다. 묵혀두고 이제 출간쯤 되면은 다시 원고를 꺼집어내서 이제 다시 손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출간을 하죠. 근데 첫 번째 쓰신 분들은 그걸 묵혀두고 싶겠습니까? 빨리 출간하고 싶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출간하는가, 그리고 이제 출판사의 역할은 뭐고 작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출판계 동종이라든가 종이책과 인터넷
이북 관리 같은 이런 문제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뜨렸네요. 화이팅! 제가 왜 화이팅 합니까? 오늘부터 쓰시라고요. 알았죠?